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언론 기사, 전문 연구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증상을 알아봅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원래 소변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안에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인 경우에도 하루 평균 150ml 단백질을 배출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란 흰자를 저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소변 속의 단백질이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거품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소변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차도 크고 속도도 빠르면 변기에 부딪히는 힘이 세니까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분이 소변 볼 때 거품 생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품료 때문에 걱정인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소변 보고 바로 내리지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변기를 때리면서 만들어진 거품이라면은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이내로 거품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거품료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고 나면 소변도 뿌옇고 거품이 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소변에 거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걸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고기나 삼겹살 같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변에 안 보이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몇 끼 나눠서 먹여야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유, 치즈 같은 인 함유량이 높은 음식도 해당이 되는데, 이는 뼈에 도움되는 성분이지만 고함량 섭취 시 소변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한 번씩 소변에 거품이 난다면 내가 특정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였나 체크해 보시고 해당 음식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거품료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그 음식이 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구나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양념이 잔뜩 배인 양념갈비를 먹고 나면 꼭 거품료를 본다고 한다면 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료를 보긴 보는데 주로 아침이나 오전에 그러하면 수분 섭취를 신경 써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물은 잘 안 마시면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 차, 술 자주 드시는 분들, 단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감기 등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열만 잘 조절되면 거품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보았음에도 소변 거품이 5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고 음식 조절이나 컨디션 조절을 해도 거품료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면 거품료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염, 신우신염, 지렴, 요로, 감염, 전립선염 등 비뇨기계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사람은 염증이 심해지면 거품료가 생겼다가 염증이 사그라들면 거품이 사라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뇨통, 요통, 잔뇨감 등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며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다라고 나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콩팥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거품료가 있는 분들 중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서 있다든지 피곤해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콩팥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소변 검사를 3번 하고 2중 2번 이상 결과가 나와야 단백뇨라고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많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는 것이고요. 소변 볼 때도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품료는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의 저하로 단백뇨와 거품료가 나오고 있다면 최대한 콩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과로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영양제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든 영양제든 먹고 나면 필요한 영양분은 쓰이고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들은 모두 콩팥을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양제 섭취가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영양소만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를 남용입니다. 콩팥이 약하면 소염 진통제의 복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과 콩팥은 서로 형제지간으로 간이 힘들면 콩팥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 하는 경우에만 처방받고 습관적으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서 혈액이 끈적하면 콩팥의 혈관도 당분 때문에 망가지면서 거름막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인데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콩팥에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혈압도 중요합니다.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콩팥의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세져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사구체가 서서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 혈당,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거품 소변이 나온다면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 후 건강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평소에 음식, 운동, 생활 습관 관리를 꼭 하셔야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물을 거르는 기관이라 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거나 너무 적게 마셔도 둘 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물을 좀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물을 무작정 2일씩 마시면 불감당일 수가 있습니다. 염분기 있는 물의 섭취는 콩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